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를 기념하는 강연회도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은 지역 생태계 보전 활동에 앞장서온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활동 이야기 전해 듣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상인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송춘입니다. 네, 창립 27주년 기념 강연회는 잘 치르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강연회 치르셨을까요? 네, 모든 분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요, 잘 치렀습니다. 네. 이번 강연회는 우리가 심각하게 그 위기에 당면해 있는 핵 문제를 좀 바로 알고 대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네. 추진된 것이고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인근에 있는 영광의 한빛 핵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를 좀 바로 알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된 그 강연회입니다. 네, 이렇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7년간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민의 관심과 동행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그러죠. 저희 이 시민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성과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수반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 시민사회운동, 특히 이제 그 환경운동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네. 함께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지지, 관심이 필요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가 27주년이니까 1997년에 창립이 됐다고 보면 될 텐데요. 이 목포시에서 시작된 환경운동이 영산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기념비적인 환경운동으로 평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의 그 태동 그 계기는 역시나 우리 그때 당시에 1983년 그때 당시에는 목포의 물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식수 문제. 네.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가장 비싸게 먹는 그것이 바로 목포 시민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산포 인근에 우리 그 식수원이 영산강이 있잖아요. 네. 영산포 인근에 주정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알게 됐죠. 이 주정 공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강한 오염 산업입니다. 네. 악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오염 물질을 배출해내는 그런 그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 그 고 서한태 박사님을 필두로 한 그 이제 목포 여러 시민들께서 네. 영산호 수질 보전 대책위원회를 세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공장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때 목포 시민들의 그 물 문제에 대한 영산강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네. 1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해서 결국에는 이걸 막아냈죠. 네. 이 싸움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에서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네. 그 싸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목포 시민들이 이뤄내는 그 성과는 두고두고 우리 환경운동에서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싸움이었고 네. 이제 이 싸움 후에 영산강 수질오염 대책위원회 방지대책위원회가 영산강 보전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갑니다. 이러고 나서 사막도 보전회, 유달산 보전회, 이 신안 환경 보전회랑 합해서 그리고 녹색연구회, 네. 목포 녹색연구회 합해서 목포 환경운동연합을 1997년에 출범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2024년 오늘이 이번 달이 그 창립 기념일, 창립한 그렇게 이제 24일날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념식도 갖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회원들이 모여서 다채로운 이 활동들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강연회라는 이제 현안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네.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 창립을 기념하는 그 행사로 삼았습니다. 네, 이렇게 영산강의 생태 복원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환경 이슈인데요. 상임 대표님께서도 이 영산강 생태 복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산강의 복원 어떻게 접근해 가면 좋을까요? 지금 영산강의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영산호 수질 오염 방지 대책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주정 공장 싸움 때 이렇듯이 영산강이 아니라 영산호가 됐어요. 네. 이 흐르는 강을 막아서 호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제 이 영산강 생태 복원 문제는 지금 영산강이 하구뚝을 이제 쌓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홍수 조절, 홍수 조절. 예. 그리고 하나는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구뚝을 쌓았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은 상당 부분 지금 거의 달성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는 그 성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2년에는요. 네. 영산강 물로 농사를 쌀농사를 짓는데 이 쌀에서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극물이 쌀에서 검출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해졌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영산호라고 치르는 하구뚝 밑에는 어마어마한 이 오염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그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포 인근의 갯벌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지에 있는 유기물질이 강을 따라서 흘러서 바다에 갯벌의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이 선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막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강 속에는 오염물질이 쌓이고 밖에서는 유기물질이 공급이 중단돼서 갯벌에 있는 생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하물며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 한강 하류의 하구의 그 갯벌과 영산강 하구의 갯벌의 생체 개체수를 비교해 본 결과 네.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5배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어장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왜? 그 먹이사슬이 끊겼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강은 흘러야 되잖아요. 네. 강을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구뚝을 열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뚝을 설치한 아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네.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완전히 헐어버리기는 문제고 헐지 않고 이 그 일정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수 유통. 이 그 존치를 시키면서 해수를 유통시켜서 이 서로 순환하게 만드는 거. 네. 근데 이 그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복원 사업은 2017년도에 낙동강에서 실시를 했었어요. 네. 국정과제 채택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선언을 하게 되죠. 상시 유통을 결정하고 선언을 하게 돼요. 네. 지금도 그렇게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낙동강 훨씬 더 쉬워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하느냐? 전남도하고 인근 이 시군, 영산강 유역의 인근 시군들이 네. 관심을 안 가져요. 시장군도 그렇고 시의원, 군의원들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이 중요한 강 문제를. 그래서 네. 우리 이제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감하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다행히 2021년 이후에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기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활동이 따라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오늘 10월 중순경에 1차 영상강 생태복원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남도는 물론이라냐 광주시가 오염원이거든요. 네. 광주시 그리고 인근 8개 시군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 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목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지역의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활동은 아무래도 사막도 지키기일 것 같습니다. 이 목포시가 얼마 전에 이 사막도 호텔 건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바로 환영하겠다 이런 성명서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막도는 복원 사업을 진행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민간업자가 그 호텔을 짓게 만들고 그 사막도 자체를 20년 동안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물론 1,300억 원이 넘게 그 이 비용을 들여서 민간업자의 호텔 정원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본 것이죠.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함께 공감했고요. 네.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 때 그 추진하는 시장이 낙선을 하고 반대하는 시장이 당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기정사실화된 네. 거죠. 그런데 이 사업자들은 그걸로 멈추질 않아요. 집요하죠. 집요하게 시를 납박하고 그래서 시도 또 부안해동한 그런 측면을 일부 보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그 계획 폐기 선언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쭉 그 반대 운동을 해왔던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당연히 뭐 여러 그 이 사정에 차치하고 환영의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민들하고 이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성명을 발표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바다 쓰레기와 관련한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목포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해변 모니터링 계속하고 계시죠. 네. 해양 쓰레기 문제 현재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시나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요즘에 그 신안의 자은은 꽤 그 알려진 섬이잖아요. 네. 그 섬에 가서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밀려온 쓰레기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로 하이도나 그 앞에 암태, 신이 이쪽에 그 5개 섬을 조사를 했어요. 심각했죠. 근데 매월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해남하고 진도 조도였거든요. 네. 그때는 해수부에서 예산을 투여를 해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체 예산을 쪼개서 지금 해남에 있는 그 해안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어민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정말 흔히 말하면 좀 각성을 좀 해가지고 이 문제를 대책을 해야 되겠고. 네, 이 밖에도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환경 이슈라면 어떤 것 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기후 위기죠. 기후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금전에 보고 있잖아요. 겨울에 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봄에 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 또 어떻습니까? 이게 농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농산물 값이 폭등했잖아요. 네. 과일, 채소, 마늘, 양파 다 폭등을 했어요. 이게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정말 바다 생태계가 다 저게 망가지고 이 실제로 우리들이 숨 쉬는 것까지 네.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 자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1.5도 이상 기후 온도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 그 약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가합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식자랑 맨 꼴찌예요. 너무너무 한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부에 이제 압박을 해야 돼요. 이 문제 철저하게 대응해라. 이 헷갈리는 정책 발표도 이 가만인서라는 그 정책 발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세워서 실천해라. 우리 시민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신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또 지역의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이 다양한 이슈들에 함께 활동하고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사회 운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 뭐 노동, 인권, 환경, 뭐 교육, 뭐 여성 이런 문화 이런 모든 운동들이 모든 진영의 그 방면의 그 시민사회 운동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함께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시민사회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돈도 많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힘이 이만큼 한데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이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라도 해서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그 대응을 해야 그나마 그 힘을 발휘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각 자기 영역에 빠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 빠지는 순간 우리 시민사회 운동의 미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시내버스 문제. 네. 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한 교통 문제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또 깊은 환경과 관련된 깊은 이 환경 문제가 스며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하다 보면은 시민들의 복지로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를.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 운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이상하죠. 원래 시민사회 운동의 그 최종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함께 해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내 영역이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함께 연대해서 대응을 해야만이 성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610명의 회원이 모여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 달에 15,000원 이상 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환경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크게 확장시켜야 되는데 1차 계획으로 1000명의 회원 시대를 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이란 환경운동연합의 그 노력에 좀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1000명, 2000명의 그 회원으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정책을 생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그 환경운동의 위상을 갖추게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그 대안을 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대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역량을 우리 시민 시민 여러분들 키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좀 깊이 봐주시고 시민사회 운동이 역량이 이만큼이구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확장시켜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 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